일반인이 현실적으로 건물을 택할 때는 조금 들어간 데 살 확률이 높잖아. 처음에는 오피스든 다세대든 수익을 내려면 땅 사서 건물 지어서 분양까지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조금 작더라도 많이 쪼개서 파는 게 사실은 수익이 나거든. 이게 예를 들면 평당 뭐 5천에 팔렸어. 이거는 평당 뭐 5,500이야. 이걸 먼저 사지. 플레이 되고 있어? 똥 쌀 때부터 미리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림 뭐 오른쪽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똑바로 그럴게. 저번 영상에서 토지가 똑같이 70평인데 이게 가치가 같지 않다라는 영상을 올라가는 게 오늘인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보통 북도로가 좋은 건 다 알죠? 옆도로랑 밑도로랑 뭐가 더 좋다 그랬지? 옆도로가 더 좋다 그랬어. 1조 사선 때문에 건물이 이제 아래로 가니까 저번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보고 오시고, 도로 말고 땅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긴 거랑 양옆으로 긴 거랑 했을 때는 뭐가 좋다 그랬죠? 위아래가 긴 게 좀 낫다 그랬어요. 건물이 올라가면 1조 사선을 북쪽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쳐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뭐 이거는 밑에 납작하게 깔리는데 건물이 밑에 깔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였냐, 땅이 70평이면 건폐율이 60%다 라고 하면은 6, 7에 42평이죠 42평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1조 사선 받으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여기에 이제 보통 차가 들어가죠. 그래서 1층의 임대료가 보통 높다라고 하는데 1층에 유동인구라든가 상권이 있을 때 얘기고, 오늘은 1층이 필로티일 때. 그러면 1층에 뭐가 있어? 자동차가 있는 거야. 2층부터 42, 42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세대 빌라라든가 주로 이제 주차가 중요한 오피스 건물일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건물이 커지거나 중대형으로 가면은 이 주차장은 다 지하로 내려보내. 지하로 내려보내려면 램프를 파거나 기계식 주차를 하는데, 땅이 막 200평, 300평 클 때 얘기고, 이제 일반인들이 건물을 살 때, 건물을 투자할 때는 땅 크기가 70평에서 80평 요 정도 사이즈 많이 하다 보니까 주차가 좀 많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보통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1층 자주식 주차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필로티형 건물을 많이 간다. 언제? 1층에 상권이 없을 때. 이런 건물이 지을 때 북도로가 좋은 건 다 알지. 80평을 해보자. 필로티형이야. 자, 이제 뭐가 좋을까?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납작해진다 그러지 않았냐? 올라가면 납작해지는 건 맞아. 근데 보통 이런 류의 건물은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가 많습니다. 근데 다세대와 오피스에서 중요한 거는 주차가 많아야 돼. 주차가 많을수록 세대수가 늘어나. 주차가 많이 설치할 수 있을수록 위에서 수익률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은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 차를 이렇게 막 댈 수 있어.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로밖에 못 들어가. 똑같은 80평인데 1층에다가 주차를 깔 수 있는 대수가 많이 줄어든다. 왜? 여기에다 주차를 하려면 회전 반경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 그만큼 부수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해. 그것도 있고, 다세대나 오피스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까는데 80평이면 건폐율이 많으면 60%다. 그러면 68, 48평이야. 48평만큼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1층에서 들어가지. 1층부터 다 채워져 있던 이런 건물 있지. 요렇게 생긴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 계단 타고 올라가. 이게 뭐야? 계단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있겠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간을 코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1층부터 꽉꽉 채워진 거였다면 공동현관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계단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얘가 이제 이 건물로 들어가려고 해. 근데 1층은 주차장이야. 2층부터가 진짜 면적이잖아. 얘는 일로 어떻게 들어가지? 엘리베이터랑 이제 계단실이 있어야겠지. 그 계단실이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 있어. 여기 기둥들이 있으면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가운데 현관이 있지. 요 계단실이 있고 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계단 올라가면 복도가 있어야 201호, 202호가 돼서 여기서 각각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계단실이 여기 있으면 복도가 생기겠지. 복도가 생기니까 이만큼 코어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오피스로 했을 때도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상가 하나, 여기에 상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면적이 좀 작다라고 하면은 코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1층은 어떻게 돼? 여기에 이렇게 복도랑 계단이 이렇게 있겠지. 코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주차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만큼은 또 들어가야 돼. 이 앞에 또 회전 반경도 필요해. 주차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6대밖에 못 돼.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밑에 깔리겠지. 근데 얘는 코어가 어디 있어? 얘도 가운데 있겠지. 여기 도로에서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막 2대씩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대를 댈 수 있어? 12대를 댈 수 있어. 예를 들면 똑같은 면적인데 코어를 피해서 주차 대수를 했을 때 회전 반경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도로를 요만큼밖에 안 접해 있고 요거는 이만큼 접해 있잖아. 이건 12대나 이걸 6대를 댈 수 있어. 1층에 주차가 6대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다가구든 다세대든 할 때 6세대밖에 못해. 근데 만약에 12대를 할 수 있다? 그럼 요 땅은 위에다가 건물 올릴 때 12세대를 할 수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강의 때 더 풀어나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로직으로 알면 돼. 똑같은
똑같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었을 때 6세대, 12세대 만들어서 분양을 해. 물론 이 6세대짜리가 뭐 20평으로 커. 이 12세대면은 한 13평으로 좀 작겠지. 20평짜리를 6세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5억에 분양했어. 그럼 6세대면 얼마야? 30억이지. 13평밖에 안 되니까 3억 5천에 분양했다고 치자. 근데 12개나 되니까 이거는 얼마가 돼? 30억은 넘겠지. 땅 사서 건물 지어서 분양까지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조금 작더라도 많이 쪼개서 파는 게 사실은 수익이 나거든. 근데 많이 쪼개려면 밑에 법정 주차 대수를 많이 깔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 한 대당 40평만큼의 면적을 할 수 있어요. 6대를 깔 수 있으면 240평 연면적을 깔 수 있고 12대다 하면은 480평의 연면적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든 다세대든 수익을 내려면 1층에 주차 여건이 좋아야 된다. 주차 여건이 좋으려면 1층에 필로티형 건물일 때는 접해 있는 도로가 넓어야 된다. 2, 3층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니까 알겠어. 5층, 6층 올라가면은 일조건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좀 짜그라들지. 그럼 이게 그런 면에서는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도로를 생각하면 이게 좋은데 이게 더 좋은 거잖아.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가 옆에 있으면 어때? 훨씬 좋겠지. 땅이 남북으로 길고 긴 면에 도로가 있는 게 좋은 거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똑같이 되고 일조권을 맞아도 건물이 남쪽에서 이렇게 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좋은 거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두 면을 접한 거. 북도로를 포함해서. 그러면 차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북도로도 있으니까 일조권도 덜 받고. 더 좋은 건 또 뭐지? 3면이 접한 거예요. 차가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니까 1층에 주차장을 구성할 때 아주 꽉꽉 채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북도로도 있고. 여기서 더 좋은 건 뭐야? 이런 환경에서 북쪽이 또 레벨이 높을 때 3면 도로인데 북쪽이 높아. 필지를 보고 잘 보면은 딱 개발하기 맛있는 조건을 가진 거는 무조건 개발이 먼저 돼 있어. 이게 예를 들면 평당 뭐 5천에 팔렸어. 이거는 평당 뭐 5,500이야. 이걸 먼저 사지. 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니까. 자,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은 뭐야? 4면이 도로인 거지. 그래서 우리 임장 콘텐츠 성내동 갔을 때 이런 땅에 빌라 지은 거 있어. 막 대박이야. 이중인데 북도로인가? 네. 이게 네 필지만 섬처럼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두 필지 세로로 이 에바다 하우스를 지은 거고 우측에 있는 두 필지는 또 에바다 빌리지를 지은 거고 그러니까 3면 도로를 접하네요. 이렇게 섬처럼. 아, 다 해바다야? 네. 존나 해바네. 강남에 막 핫한데 땅값 비싼데 막 유동인구 많고 외국인들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사실 비싸잖아. 상권이라는 거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또 언제 가로수길처럼 무너질지도 모르고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건물을 택할 때는 조금 들어간 데 살 확률이 높잖아. 처음에는. 그럴 때는 1층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1층을 좀 터놓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좀 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전략이 될 수 있거든. 여기서 이제 심화편 들어간다. 심화편. 부동산 강의 앉아서 배워봐야 투자할 때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지식 전달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부동산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 분야예요. 특히 건물은 개별성이 강해서 더더욱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싸고 긴 정규 강의는 폐지하고 금액은 낮추면서 이론은 핵심만 짧게 하고 임장, 견학, 실습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4주간 소수 정예로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배우는 실전 노하우 스터디 8월 26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65평이고 이것도 65평이야. 도로가 오른쪽에 쫙 붙어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사. 여기서 이제 제한되는 게 있지. 이거 1층에 65평 정도 되고 두 개잖아. 위아래로 길잖아. 합치면 몇 평이죠? 130평이에요. 130평의 땅을 옆에서 본다. 이게 만약에 2종이야. 그럼 건폐율이 60%다. 130 곱하기 60% 하면 몇이죠? 78평이야. 이제 1층엔 주차를 많이 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필로티를 세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문이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막 차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1층은 주차장, 2층, 3층, 7, 8. 5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려해야 될 건 두 가지야. 용적률이라는 게 있지. 건폐율은 60%니까 78평만큼 안 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몇 평이야? 260평만큼 쌓을 수 있는 거지. 78, 78, 78 여기도 78이라고 해봐. 78 곱하기 4 하면 312평이니까. 근데 용적률은 260평까지 쌓을 수 있어. 근데 312평만큼 쌓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안 되면 5층에 조금 줄여야겠네. 요 세 개만 딱 더하면 234평이거든. 260평만큼 쌓을 수 있으니까 260에서 234를 빼. 그러면 26. 용적률 때문에 여기는 26평밖에 못 하는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를 지으면 되는데 다세대를 지을 수도 있죠. 다세대는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다세대 자체가 연면적이 200평까지밖에 못 지어. 그래서 요 합이 몇이야? 지금 260평이잖아. 260평짜리 다세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용도를 바꿔야지. 요 2층 78평은 그냥 근생으로 가는 거야. 3, 4, 5층만 78, 78, 26 요것만 딱 더해봐. 200평 이내에 들어오지. 요 3개 층만
2층만 182평만 다세대, 근생 다세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용적률 안에서 다세대라는 법규 안에 근생도 넣으면서 건물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지. 다세대는 4개 층까지 할 수 있는데 3개 층까지밖에 못 썼지. 이건 용적률 때문에 못 올리는 거지. 그럼 밑으로 할까? 2층까지는 내가 학원이든 뭐든 상가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5층 올려가지고 다세대 하면은 이거 분양 매출이나 임대 매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배운 걸로는 못하지. 근데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 가면서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거 분석하고 싶다. 임대료랑 땅값, 공사비까지 적용을 해서 돈이 되냐 안 되냐까지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4주 동안 그런 걸 마스터 해드리는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조금 대로변이나 좋은 지역 가면은 준주거, 준공업지가 있어요. 준주거는 이제 보통 역세권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업은 어디 있어? 성수동, 구로, 신도림 이런 데 가면 준공업지가 있어. 이런 데는 1조 사선을 안 받아. 그냥 쭉쭉 올라갈 수 있어. 용적률도 막 400% 이렇게 돼. 그러니까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업이랑 준주거에 올라가는 건물은 보통 낮게는 7층에서 막 9층까지 이렇게 높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질문 있나요? 근생이랑 과세대가 그렇게 되네요. 주차 대수는 근생은 주차가 40평당 한 대가 필요해요. 78평이면 거의 80평이잖아. 2대가 필요하겠지. 3, 4, 5층은 다세대죠. 78평 있는데 거기에 뭐 복도도 있지, 엘리베이터 있지, 대충 한 10평 빠진다고 쳐. 그러면 78평 빼고 나머지가 이제 68평이 되겠지.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20평대 다세대가 3개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각 집당 주차가 한 대씩은 필요해. 여기는 7집이 있으니까 주차가 7대가 필요한 거야. 그 근생에서는 아까 2대. 그럼 몇 대 필요해? 9대가 필요해. 땅이 135평인데 여기에다가 주차를 댔을 때 여기에다가 9대를 충분히 깔 수 있나요?에 대한 것도 결론만 얘기하면 깔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